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십니까? 자,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열심히 또 우리 할 일은 또 해봐야 되겠죠. 내일 미션 종목들 이렇게 도출을 시켜보았는데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나왔던 금요일 미션 종목 중에서는 한국 선제 같은 종목은 상당히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8%까지 올라가는데 시가 3%, 그 정도 바값을 준 것 같고, BHI가 모습이 좋았죠. 28%까지 갔습니까? 24%까지 갔죠. 예. 이것도 참 모습이 좋았고, 아프리카 TV는 잠깐 좀 움직여 그래도 바값을 준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일단은 포지션을 신규 상장주에 좀 집중을 잘 해주시고요. 내일은 당장 윤성 FNC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죠. 그리고 17일은 TFA가 있고, 그 다음에 T3 엔터테인먼트가 또 두 개가 동시에 17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18일은 유비온, NZ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니까 신기주 같은 건 좀 그래도 종어나 구즈나 관심을 좀 가져다 줘야 되겠죠. 자, 일단 내일은 당장 윤성 FNC가 상장을 하니까 뭐 좋든 나쁘든 많은 해상은 한번 봐줘야 되겠죠. 윤성 FNC 한번 봅시다. 뭐하는 해상가.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뭐 2차전지 장비 같은 거 만드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뭐 금액이 공모가가 49,000원이죠. 공모가가 49,000원. 밴드 하단입니다. 그런데 별로 기관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락업 비중부터 봅시다. 락업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락업 비중은 좋네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237만 여주. 지금 이런 회사 같은 거는 이 회사 예전에는 이렇게 이거 유제품 관련 믹스기 만드는 그런 회사였죠.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원재료 믹싱하는 장비가 업 같은데 이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서너 군데 일이 되는 건데 거의 같은 구조죠. 그런데 뭐 이 회사 그나마 지배 구조율은 높습니다. 시장 자체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제가 신규 상장주에 늘상 말씀드렸듯이 누가 뭐라 하든 또 좋은 소리 하든 나쁜 소리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당일날 수급 흐름에 집중을 하자. 그것만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이것저것 난 복잡한 거 싫어. 뭐 기술 주고 특징 주고 다 싫고 나는 뭐 하나에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집중을 잘 하시면 분명히 그날에 자기의 밥값은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윤석 FNC는 내일 일단 보도록 하고 49,000원 밴드 하단에 있다는 거, 락업 비중 70%, 유통물량 237만 유지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이벤트는 윤성 FNC하고 인디F도 내일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된 것이 내일 풀리죠. 그래서 인디F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끝없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아침에 보통적인 거래가 재개돼 보통 시가를 띄워서 뭐 간다든지 꼬꾸라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어찌 줄 모르니까 당일날의 모습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좋았는데 일단 인디애프하고 테린 포장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테린 포장하고 같이 엮어서 봅시다. 인디애프 모습이 좋으면 테린 포장 추종 매매하면 될 것이고, 나는 머리를 갖고 놀겠다는 사람은 항상 머리를 가지고 놀면 됩니다. 그래, 머리가 정확하게 강하냐 느낌이 들면 꼬리같이 춤을 추면 되겠죠. 테린 포장은 시간에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눈치를 좀 보겠죠.
시간 내선 DSR이 시간 내서 상가를 좀 가 있습니다. 여기 DSR을 합니다. DSR 제강하고 같이 붙여서 보죠. 장사를 잘했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당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뭐 100 몇 프로, 뭐 180%, 140%. 그래서 그 때문에 실적 보조 때문에 상가를 간 것 같은데 같이 붙여서 보죠. DSR 하고 그다음 DSR 제강은 9%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어느 것을 하나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프로테이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상가를 켜도 9.9%, 제강 9.1%인데, 근데 시장은 그래도 상가를 가진 놈은 우선적으로 봐주긴 봐주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엮어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 차이뿐이거든요. 시장이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그 재료를 아침에까지 이 재료를 이길 만한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애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요. 과연 그 파급력의 효과가 강도가 얼마나 세냐 안 세느냐 차이에 따라서 뭐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뭐 20%대까지 갔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뭐 흠매수에서 무너져 가지고 시가가 높게 띄우고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오늘 먹을 것이 많겠느냐 없겠느냐 그 차이를 보고 매매하시면 내가 선빵을 때려야 되겠다, 한 발 눌러서 때려야 되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봅시다. 내일 역시 한국경제와 YTN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YTN을 인수할 유력한 업체는 한국경제다. 그래서 이제 뉴스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YTN은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이슈로 뭐 재미를 쏠쏠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한국 경제가 다시 이제 바람을 잡아줄 텐데, 과연 그 재료가 한국 경제가 그 재료로 인해서 내일 시장을 받아줄까? 일단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되죠.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이 받아준다? 그러면 YTN도 같이 붙여서 이제 봐야 되겠죠. 원래는 인수나 인수나 중에는 빈수를 시장은 더 받아주지만 이놈은 워낙 뭐 미리 움직여주는 놈 아닙니까? 예. 한국경제TV를 내일 보고 같이 YTN하고 같이 놀아본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이렇게 짝짓기 매매하는 종목은 다른 곳에 눈을 돌려버리면, 다른 종목에 눈을 돌려버리면 대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항시 그 짝짓기 매매에 집중을 하겠다 하나를 딱 정하면 그 하나에 두 종목을 딱 놓고 정말 정신이 또 하사불성을 해야 그 미세하고 섬세한 흐름을 쫓아간다. 잊지 않습니다. 요리 세 종목은 내일 시장이 이 재료를 받아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어요. SKC가 일요일날 하루 종일 뉴스가 이래저래 나는데 동박개발, 세계 첫 배터리용 V 동박개발인데, 뭐 세계 최초라는 말은 참 이거는 상당히 좋아하는 키워드 아닙니까? SK 넥실리스, SKC의 자회사죠. 그래서 SKC가 내일 과연 이 재료로 날개를 한번 달아볼까? 시간에서는 뭐 오늘 나온 뉴스니까 별로 그렇게 표시는 없죠. 움직이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일 SKC도 좀 봐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즘 좋아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포함된 종목 아닙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SMR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소형 원전주죠. SMR 원전 관련주로 된 종목인데, 이놈은 좀 덩치가 무거워요. 덩치가 좀 무거운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이 재료가 시장에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덩치가 무거운 종목은 특히나 선빵 때릴 필요는 없거든요. 마침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렇게 물량은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만은 과연 월요일날 시장을 좀 받아줄까? 약간 의심스러운 눈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부 김만장이 돈을 들고 들어오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이런 애들 급박하게 빨리는 안 움직이지만 소처럼 꾸역꾸역 이렇게 가니까요. DKND는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이제 오늘 있어서 보자는 겁니다. 보면 전기차급 이익을 거두는 넘버원 저평가주다. 이 키워드가 좋죠. 시장은 그전에 지금 맴 하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잘 대지 않죠. 거래량 4만주 아닙니까?
이런 뭐 저평가 뭐 이런 거는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시간 내에서 별로 오른 건 없죠. 없으니까 만약 이게 시장이 또 받아주면 또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없는 애들이 탁 터질 때는 훅 파동의 폭이 크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봅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이 받아주네 싶으면 달라붙어야 되죠. DTNC하고와 비스토스는 두 개를 같이 묶어보는데 따로 넣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신규 상장주일 수도 있고, DTNC하고도 금요일날 상장을 한 종목이지만 별로 모습은 안 좋았죠. 근데 시간에는 5% 정도 올려놓았단 말입니까. 이거는 시장의 패턴에 따른 매매였겠죠. 신규주는 종가 배팅을 하고 그 다음날에 상승을 노려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에 있더라. 그리고 저도 여러분한테 신규주는 당일날과 그 다음날 최소한 이틀은 지켜봐 줘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그런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 올려놨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에 할 기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 시장에 다른 종목을 별로 할 게 없고 시장에 활기가 없고 별로 뭐 어디 이슈도 없고 할 게 없어야 이런 애들이 이제 관심을 받거든요. 특히나 크게 성장성이 없는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 뭐 할 게 많고 이러면 굳이 여기다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신규주라는 신선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시가가 3% 이상 시가가 잡히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로 해야 된다. 꼭 그 점은 잊지 않습니다. 경력자 오래된 주식 경력자분들이야 흐름을 잡아서 꼬리를 잡는다든지 눌림을 잡아서 끌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주식 얼마 안 하신 분들은 항시 분할로 하는 습관을 해야 다치도 크게 안 다치고 또 먹을 때도 안정되게 먹을 수 있다. 내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비스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은 얼마 전에 스펙주하고 상장을 이제 합병해서 상장했죠. 첫날에 상한가로 갔죠. 쭉 미끄러졌다가 금요일날 한 5%를 띄워놨는데 시간이 3%를 또 올려놨거든요. 5% 먹은 게 부족한가 봐요. 근데 회사 자체는 합병한 회사 자체는 뭐 의료기기 제조하는 그런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 비스토스라는 회사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스펙주에서 합병을 해서 상장하는 회사들이 한 번씩 날개를 달면 잘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수급이 활발하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분할로 대응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핀텔 한번 봅시다. 핀텔은 네옴시티 관리주로 묶이면서 지금 거의 이틀 만에 뭐 50%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놈은 이제 기술주로도 봐줘야 될 뭐 그런 형태지만은 아직은 뭐 네온관리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뭐 네온관리주도 또 움직이겠죠.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그 차이일 뿐이겠지만은 그래서 얘는 지금 음봉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봉으로 빠진 종목은 굳이 꼬리를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 그 음봉이 계속 음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련주라 해도 저들끼리 치고받고 한단 말이죠. A그룹이 놀면 B그룹이 쉰다든지 B그룹이 떠오르면 A그룹이 죽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주라고 해서 간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단면적인 면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양봉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시점에 들어간다 라는 전략만 고수하면 되겠죠. 근데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리튬은 이 날짜에 나왔죠. 제 승부주가 이 날짜에 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3%를 띄웠는데 같이 만일 그날 들어가신 분들은 이 날짜에 나오고 이 날짜부터 이제 매매 시작되면 들어가신 분들 보유를 하고 상승하면 보유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보유를 하신 분은 지금 이틀 동안에 지금 그래도 30% 이상 수익을 안고 있단 말이죠. 역시 이것도 종목이 없는 분들은 또 양봉 매매를 추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놈이 지금 시간에 음봉이 나 있습니다만 양봉을 추구한다면 양봉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의 이제 뭐
나름대로 즐기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또 저거 아쉬운데 싶으면 또 양봉 추구하면 돼요. 왜? 주가는 끝이 어디고 하락도 역시 끝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그런 개념으로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금양을, 우리가 맨날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에 제가 승부주 올리면서 요구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 내에서, 이 날짜 시간 내에서 3%인가 4%인가 올랐죠. 그럼 아침에 시가 높을 것이다. 그러다 안 해야 될까? 이 날짜 시가 6% 정도 잡혔죠. 6%. 근데 올라간 폭이 겨우 1%예요. 7%예요. 제가 원한 것은 아침에 비싼 걸 주고 할 지금 상황은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차라리 3만원대나 요 밑에 내려주면 꼬리를 착 잡아주고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마치는 그런 매매를 예상을 하면서 꼬리를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밑에서 또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더 먹는 폭이 크다. 6%에서 7% 1% 먹었지만 시가에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2%대인가 3%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꼬리 잡아서 한다면 요 한 15% 수익은 나왔다는 소리예요. 저희들도 도전을 했죠. 저희들은 한번 3만원대에 한번 도전을 했죠. 이 지점이었습니다. 3만. 근데 내가 3만이라고 적어준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면 아침에 보내줬어요. 아침에 여기에서 놀고 있을 때 제가 3만원에 저희들은 매수를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놀고 있을 때, 플러스에서 놀고 있을 때. 근데 이놈이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3만원에 체결이 됐지만 모습이 안 좋아서 여기서 한 2% 손실이 났죠. 그래서 꼬리를 확인을 하고 좀 기다려보고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또 했죠. 29,0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29,000원을 돌파할 때 저희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 들어가도 요 밑에 꼬리는 안 잡아도 이 29,000원 돌파 이 자리만 들어가도 우리가 12%가 여기 수익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가 종가선 지금 보라고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떨어진 종목을 너무 꼬리를 잡으려고 하진 않아도 돼요. 그 꼬리를 확인하고 2, 3%를 더 주고 정확하게 상방 쪽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 넣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 놈이 내려올 때는 음봉을 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참 겁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꼬리 잡기 들어가다 보면 한 번, 두 번, 어떤 세 번까지도 약손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으로 밀고 내려면 좀 공포스럽죠. 그래 기본적인 타점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투심이 이게 많이 치중이 돼버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타점보다는 투심이 밀어붙여버리거든요. 누가 하나 LA 하고 던져버리면 그 지지점을 택 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방으로 트레이딩 잡힌 종목들은 항시 내가 생각했던 타점보다 조금 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짧게 잡고 보는 거죠. 최대한 짧게 잡아서 하면, 즉 내가 이 종목을 3% 아니면 5%를 주겠다 생각했다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면 1%씩 3번을 주는 거예요. 예, 3번 정도 도전하면 대부분 다 타점은 나오죠. 그래서 보통 1차에 진입해가지고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 참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위로 양봉을 치고 가는 매매하여 또 꼬리를 잡고 들어가는 매매는 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 점 잘 인지하시고 자꾸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저희들은 세우글로벌 일단 점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상까지 생각하는데 점상을 유지를 해주는데 카카오페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뭐죠, 모비데이즈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볼 것이고 금량도 뭐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볼 것이고 뭐 매매 좀 볼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는 신규주에 좀 신경을 쓸 것이고 내용 관련주나 재원 관련주, 리튬 관련주가 지금 세 개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량주들이 계속 지수가 계속 좀 움직여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관점을 보면 되겠죠. 그래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듯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종목을 하더라도 야물딱지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 답이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기의 밥그릇 딱 챙기면 딱 도망 나와서 문 딱 잠그고 그 밥그릇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밥그릇이 차곡차곡 쌓이면 큰 자산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입니다. 잘 쉬시고 계실 텐데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또 화이팅 해봐야 되겠죠. 자,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